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더라도 국정해방군 이재명은 내가 잡는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헌재에서 과연 현재 두 가지입니다. 헌재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일단 헌재 심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 하나하고 하나는 헌재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심리를 할까? 자, 이건데 일단 치열하게 이 법리 논쟁을 막 벌이겠죠. 그 헌재에 임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또 여러 가지 그 탄핵소추 위원으로 나올 뭐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일 텐데 사실 이게 뚜렷하게 내란죄나 뭐 아니면 이거 통치권 이런 문제가 내란죄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통치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통치 차원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법리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헌재 구성원들의 이 성향도 중요하죠.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셨다시피 헌재 구성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헌재에서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전을 시작을 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헌재 구성원을 간략히 보면은 현재 6인 체제인데 3명이 이제 국회 모국에서 3명이 빠져 있죠. 만약에 6인 체제 그대로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지만 6인 체제로 가면 6명 전부 다 찬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파면에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돼서 파면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래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6명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6명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인 체제를 보면은 이 진보가 2명, 중도가 2명, 보수가 2명 그렇습니다. 진보는 문재인이 지명을 한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이고 중도는 김명수가 지명을 한 김형두, 정정미고 보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반대하면은 기각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이제 가면은 6명 체제로 가면은 그런데 이 중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최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 임명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나서 임명을 해서 또 민주당에서 시비를 또 걸었죠.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여동생의 남편이죠. 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언론에서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형식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9명, 그러니까 국회목 3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6명인데 9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지금 1명이 추천을 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조한창,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2명을 추천했는데 물론 조한창 보수, 마은혁, 정계선, 진보 이렇게 하면은 중도 보수가 5명이 되고 진보가 4명이 됩니다. 그럼 9명 중에서 6명이 돼야 되니까는 중도 보수 중에 2명이 더 가야지 이게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심리는 이제 뭐 법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겠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다 감안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각될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했을 수가 있고, 자, 제가 왜 이게 제가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는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실상 이 탄핵을 감소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어쨌든 이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내란 혐의를 벗겠다. 여기서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벗으면은 지금 수사를 하는데도 전부 다 내란죄를 가지고 뭐 긴급 체포를 한다는 등 굉장히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서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 그리고 헌재 심리는 헌재 심리, 이 두 가지 결국은 같은 거죠.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의 목적이 있는가, 위헌인가, 이 부분을 양쪽에서 같이 따지겠다는 건데, 양쪽에서 같이 따지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당장 2월이나 3월에 하야를 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면은 하야를 하면은 무장해제입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직에서 나오는 거죠.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탄핵이 통과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 대통령의 지위는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사에 대응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국가 기밀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자, 그런 상황도 있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면은 수사에서 방어를 하는데 유리하다. 직무는 정지되지만은.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제가 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나? 지금 이재명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거죠. 재판이 대선보다, 조기 대선보다 이재명의 3심 판결이 조기 대선보다 빨리 나오면은 이재명은 출마를 못 하죠. 지금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것 선거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조기 대선보다 1심, 2심, 지금 1심 받았고 2심, 3심이 더 빨리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의 방식대로 하면은 바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퇴진을 하면은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는 바로 4월에 대선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4월까지는 이재명의 2심, 3심이 다 안 나옵니다. 최대 한 5월, 6월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헌재 심리를 시작을 하면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30일 걸렸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이 3명이 공석인데 이 3명의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다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원래 헌재에서는 180일 이내로 돼 있죠.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집니다. 만약에 6개월 걸린다고 해도 지금부터 6개월 걸리면은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6개월 이내에 나올 수가 있으면은 있죠. 그럼 대선 출마 못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지금 그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을 하고 있으면은 헌재 심리를 그 결과를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준성 그 검사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손준성 검사도 고발 사주 2억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헌재 심리를 받았는데 헌재에서 심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재판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최대 1년 이상 헌재 심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년 이상 헌재 심리가 가면은 아시는 대로 이재명의 자 1년이라고 보면은 이재명의 두 가지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는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선거법. 이 3.3 하면은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다 이제 끝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위정교사.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이것은 2심에서 반드시 뒤집혀질 거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는데 또 1년 안 걸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헌재가 오래 끌면서 이재명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하야를 하지 않으니까 하야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는 어쨌든 탄핵을 통해서 해서 헌재에서 속전속결로 끝내주기를 그 다음에 헌재 앞에 가가지고 막 외치고 하겠죠. 헌재 빨리 끝내라고. 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신속하게 끝날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차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성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부수에 의해서 이재명의 대권 꿈이 날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급적 이번 토요일에 통과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이제 계속 끌게 되면은 좀 더 이재명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 이번 토요일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뜻하는 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세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이재명 세상이 돼서 다 재판 일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진행된 상황만 봐도 오늘 또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내란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내란에 의한 일반 특검 그때 이제 상철 특검 부분 이미 통과시켰고 이 두 가지를 본회의에 올렸는데 다 통과가 됐는데 다수당이니까 이제 이거는 재투표가 아니고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니까 두 개 다 통과됐죠.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 일반 특검, 내란 일반 특검이 본회의 통과됐는데 이 1차 투표는 기명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가 나오죠. 그것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권영진, 김혜지, 김재섭, 한지아 여기가 찬성을 했고 김소희, 김용태가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특검법 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김혜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건이 기권.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집단 퇴장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는 사람이 7명입니다. 8명이 찬성을 하면은 8명이 이탈을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되죠. 그런데 지금 7명인데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석을 하되 탄핵에 반대하겠다는 사람은 고동진, 박정훈 두 사람이고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투표에 참석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사례가 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명이 탄핵 찬성을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1명만 더 찬성을 해도 이 탄핵안은 통과가 되고, 어차피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찬성 입장으로 돌았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